자, 초등 한국사의 능력 검정 시험에 우리 지금 조선 편이지요. 조선 후기로 연결해서 갈 거예요. 조선 후기에 지금 14강, 15강, 16강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에 연결되는 비중들. 조선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조선 후기의 정치들, 그리고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었죠. 2번이나 큰 전쟁을 겪고 난 후에 우리가 맞이한 거, 영조하고 정조가 어떤 왕권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정조가 죽고 나서 어린 왕이 즉위하면서 또 왕권이 약해지고 몇몇의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세도 정치,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조선 후기에 우리의 농업과 상업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한번 봐봅시다. 조선 후기의 정치에서는 우리가 붕당 정치를 알아야 돼요. 선조, 광해군, 인조, 현조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2차례 예송을 겪으면서 서인과 남인으로 대립을 해요. 지금 이런 부분 우리가 살인파, 훈구파 아까 저번 시간에 수업을 할 때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 붕당 정치의 변질, 숙종이 전국을 주도하는 붕당과 견제하는 붕당을 급격하게 교체했다. 이거의 노론과 소론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혼란이 왔다라는 거, 그래서 붕당 정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때 우리의 왕은 누구였냐? 영조와 정조가 이제 나타납니다. 자, 정조의 할아버지지요. 정조의 아빠는 누구예요? 사도세자예요. 그러면 영조가 먼저 나타나네요. 자, 영조는 개혁을 합니다. 어떤 개혁을 했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인재를 고루 등용한다. 얼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탕평책을 실시합니다. 탕평책을 널리 알리고자 성균관 입구에 세웁니다. 탕평비 이렇게 써 있어요. 두루 사귀면서 편을 가르지 않는 것이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다. 편을 가르고 두루 시키지 않는 것이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서원도 정리합니다. 대폭 줄여요. 서적을 편찬합니다. 속대전. 그 다음에 사회 안정책으로 청계천. 자, 청계천 정비합니다. 균역법. 군대를 가는 대신 우리 지금 세금이 없거든요.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전쟁을 치르면서 돈이 모아져야겠지요. 군대를 가는 대신 군포의 부담이 커지자 1인당 2필에서 1필로 군포를 줄여줍니다. 균역법, 청계천, 신문고 연결돼서 나오고 속대전, 서원을 정리하고 탕평책. 그러면 누구라고? 영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정조는 또 달라요. 똑같이 탕평책을 실시하되 규장각, 왕실의 도서관이에요. 새로운 인재들이 나란 일을 하는 거. 박제가 유독 꼭 나옵니다. 초계 문신제,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금난정권 폐지, 자유로운 상업을 보장합니다. 장용령, 왕의 친위 부대예요. 그리고 수원화성, 이제 알겠지요? 정약용이 거중기를 만들어서 수원화성의 축조에 사용한다. 그 이후에 있는 것은 세도 정치. 정조가 죽고 나서 순조가 어린 나이에 즉위합니다. 그러니까 더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잡아가겠지요. 세도 정치가 시작돼요. 순조, 헌종, 철종 때 3대 동안 60여 년간 지속됩니다. 삼정의 문란. 삼정은 3가지예요. 전정, 토지예요. 군정, 군대에 관련된 군포, 황곡.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갖게 하는 거. 자, 농민들 일어나겠지요. 홍경래은한. 어디에서? 1811년 평안도에서. 임술봉기 진주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에 대한 거는 현종 때 일어난 예송에 관련된 건데요.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거는 조광조 일파가 축출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2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2번은요. 효종과 함께 북벌을 주장한다. 그러면 송시열로 바로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3번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영조가 두루 원만하고 치우치지 않음이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때가 예송이 발생한 것, 그 시기를 얘기한 거니까요. 자, 4번. 군포의 납부액을 2필에서 1필로 줄였대요. 무슨 법? 균역법. 자, 균역법에 백성의 균역을 부담을 덜어주고 청계천을 정비했대요. 청계천 하면 누구? 청계천을 정비했다. 영조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탕평책. 지금 이 왕은 영조인 거예요. 자, 탕평비네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속대전. 이거는 수원 하성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정조겠네요. 정조에 관련된 거. 장용영, 초계문신제, 규장각 다 연결됩니다. 네. 문제가 많다는 건 그 정도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정조 때 왕실 도서관 하면 뭐예요? 규장각 연결합니다. 유득공, 박제가 연결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제22대 왕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러 왔다. 이거에 관련된 건 정조겠지요? 호위부대 장령. 맞아요. 왕의 친위부대 장용영. 그리고 10번 이 성의 문화유산 건축물 뭘까요? 수원화성. 정조하면은 수원화성. 이것도 똑같겠네요. 수원화성에 관련된 내용인데 정조시대네요. 거기에 맞지 않은 거는 농사직설. 13번 가볼게요. 홍경래은 아니네요. 그럼 바로 세도 정치 연결해서 같이 가야 돼요. 황국의 폐단. 응? 3위? 네, 삼정 이정청.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15강입니다. 조선 후기의 경제하고 사회예요. 농업이요. 농업에 관련된 거는 장점하고 단점을 봅시다. 장점. 수확량이 2배로 늡니다. 뭐에 비해? 노동력에 비해. 사람 손은 덜 가고 수확량은 늘어가요. 그래서 벼하고 보리 1년에 2번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안 됐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이제 모내기법이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자, 상업의 발달이요. 농업 생산량이 향상되고 시장에서 농수산물을 팔다가 늘어나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교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동법 이후에 공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요. 자, 조선 후기의 화폐는 뭘까요? 상평통. 네,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같이. 자, 장씨가 발달하고 오일장, 보부상이 등장하고 이렇게. 조선 후기의 신분제도예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연결해서 갑니다. 신분을 해방하는 방법, 납속, 책 이거 나옵니다. 곡물이나 돈을 받고 간직을 등 살 수 있는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제도예요. 자, 공명첩도 들어봤어요. 이름 있는데 비어 있다고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나라의 살림이 어려워지자 부유한 백성에게 돈이나 곡식을 받고 명예 관직을 공명첩을 팔았대요. 빈 공란은 사람의 이름을 적을 수 있도록 비워둔 거래요. 라고 써있네요. 자, 여자의 지위예요. 여성. 전기에는 동등했네요. 조선 전기에는. 조선 후기에는 성리학이 퍼지면서 남녀 칠세 부동석 하면서 여성의 지위가 많이 하락합니다. 자, 조선시대의 여성들입니다. 심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남다른 재주가 있어서 초충도 얘기 많이 나와요. 허난설원, 난설원집 나와요. 김만덕 하면 제주 출신의 상업활동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전 재산을 모아서 쌀을 주었다. 김만덕. 연결해서 또 문제 풀어볼게요.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에 관련된 거 뭘까요? 근데 거기는 모내기법 가능하겠지요. 상평통보 그리고 장시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맞아요. 특산물 대신 쌀, 배, 동전으로 납부한다. 대동법 같이 가야 됩니다. 4번으로 가볼게요. 나는 사역원이요. 나는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요. 나는 의관이요. 라고 하면 이런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중인이라고 합니다. 자, 숙종 때 공식인 화폐. 널리 유통된 상평통복. 아까 나왔는데 조선시대 정부가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곡물인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거 납속책. 맞아요. 제주 출신의 사회활동가 김만덕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자, 16강 연결해서 가볼게요. 조선 후기의 문화입니다. 조선 후기 문화가 많이 걸쳐져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사람들은 힘들어했어요. 근데 기존의 학문은 성리학인데 실생활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사회 문화를 해결시켜주질 않아요. 그래서 실용적인 학문, 실학이 등장합니다. 실학자에서는 농업 쪽에서는 유형원, 반개수록, 이익, 송우사설 이렇게 하나씩 연결하면 돼요. 유형원, 반개수록, 이익, 송우사선, 정약용, 목민심서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상공업 쪽에서는 박지원, 열하일기, 양반전, 박제가, 북학의, 홍대용, 자, 지전설을 주장했다. 혼천이를 제작했다. 하루에 지구가 천천히 한 번을 돈대요.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긴대요. 우리 알고 있지요. 자, 유득공 하면은 역사 발해고, 신경준, 유휘, 정약전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고려 만국전도는 중국에서 온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세계 지도로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전해졌대요. 중국 이외에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혼일강리 혼일강리 역대 국토지도 그거는 중국의 중심관이었지요. 이제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대동여지도 김종호예요. 22첩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심리마다 눈금으로 거리가 표시되어 있어요. 수원화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조선의 실제 경치를 그려진 진경산수화. 자, 우리 판소리 알지요? 소리꾼이 고수의 북장단을 친 긴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주는 공연이다. 탈춤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가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서민 문화 사설시조가 있고 한글 소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장화홍련전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민화 같은 경우에는요. 해와 달, 나무, 꽃 이런 것들처럼 옆에서 소재가 바로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작가가 알려지지 않은 그림들이 많대요. 근데 풍속화는요.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재미있고 현실감 있게 표현을 하고 우리가 많이 아는 김홍도와 신윤복. 자, 김홍도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그렸어요. 씨름도, 서당도, 농가리. 그 다음에 신윤복 같은 경우에는 양반 사회를 풍자하거나 여성의 생활을 주로 그렸대요. 그러면 서당도 하면은 김홍도, 미인도, 단오풍경 이런 거 나오면은 신용 네, 단오풍경 나오면 신윤복. 자, 새로운 종교도 등장합니다. 천주교와 동학. 동학 하면은 몰락 양반인 최재우 연결해서 같이 갑니다. 자, 문제풀이 나가 볼게요. 토지개혁이래요. 실학에서. 그러면은 누구예요? 정약용, 목민심서. 자, 유영원 하면은 반개수록인데 여기에 관련된 거는 균전제 이렇게 같이 가면 되겠네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네요. 연암 박지원. 호가 연암으로 나오면요. 박지원 바로 알아야 돼요. 박지원 하면은 열하일기. 6번으로 가볼게요. 우리나라 산천을 소재로 진경산수화의 모습이래요. 인왕제색도. 이 그림을 보면 바로 알아야겠네. 김정희의 대동여지도. 자, 8번 나가고 9번. 9번에 관련돼서는 최재호 하면은 동학 연결해서 바로 나와야 합니다. 네. 12번이요. 제주도에 표류된 네덜란드의 사람이래요.
네덜란드 사람, 우리 저번에도 같이 봤었는데 여기 있네요. 하멜. 조선 후기 바다를 표류하다가 제주도에 도착한 네덜란드인 하멜은 서양인의 시선으로 본 조선인의 생활 모습을 담은 하멜 표류기를 썼대요. 그렇게 연결해서 같이 가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 거는 새로운 사회를 움직이는 거, 그거에 관련된 17강부터 21강까지 해 나가 볼게요.